안녕하세요. 우리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할 땐 BRB가 낮은 냉매가 좋은 거라고 항상 그렇게 답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BRB가 왜 낮아야 좋은지, 높으면 어떻게 되고 낮으면 어떻게 되고,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왜 낮아야 되는지, 높은 BRB를 사용하는 냉각 사이클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BRB라는 것은 뭐 CP, CV, 정적, 정압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건 놔두시고 어떤 가스가 열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정압 비율이라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외부로 이제 하는 열까지 다루는 걸 정압이라고 하고, 정적은 그냥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CP의 구성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랑 외부로 하는 일을 그냥 둘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CV 같은 경우는 CV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내부 에너지 증가분만 있는 거죠. CP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P가 커요. 그래서 BRB가 1 이하라든지 1이라든지 이건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인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CP랑 CV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비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에 대한 이것만 그냥 고려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일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CP는 내부 에너지랑 외부로 나가는 일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BLB라는 거는 그냥 뭐 1.3, 1.4, 뭐 암모니아 같이 1.4랑 1.5 사이에 있는 그런 냉매 같은 경우는 토출부의 그 온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러니까 BLB가 높으면은 압축하고 나서 토출부 쪽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온도로 되는 거죠. 더 큰 온도로 상승이 되는 거고, 낮은 BLB, 이거는 1에 가깝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작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더 작은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온도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어컨이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한다고 해봐요. 토출부 온도가 뭐 한 90도, 95도, 100도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뜨거워서 이 열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열교환하는 볼륨이 엄청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베퍼레이터에 들어있는 그 냉매를 따로 뽑아와서 토출부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 비효율적이죠. 냉각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끓여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이걸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비열비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산업용 냉동기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암모니아도 사용하고요. 높은 비열비라도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따로 높은 비열비를 선호하는 냉각 사이클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다음. 비열비가 큰 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냉매를 압축할 때 온도 상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에 따라서 뭐 오일 열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낮은 비열비를 선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냉각 사이클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응축기 부하 증가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열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압축기 쭉 갔을 때 이 끝쪽 포인트랑 이 사이, 이 열량이 압축을 하면서 압축률로 발생한 열이거든요. 이만큼의 열이 발생을 해요. 이만큼 온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40도라고 하면은 우리 그 등온선도 전에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등온선이 있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이쪽은 뭐 50도, 60도, 70도 하면 뭐 여기 한번 그냥 대충 70도라고 해봐요. 가정을. 이런 식으로 높아지겠죠. 얘들을 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100도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따로 처리를 해주기 싫으니까 되도록 BRB를 낮은 애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BRB가 1인 가스가 존재할지는 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BRB가 1이라는 거는 그냥 내부 에너지만 그냥 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식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밥만 먹었는데
따로 일을 안 해.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냥 내부에 그냥 뭐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동차 엔진을 켰는데 어디 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회전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스 상태에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물건에 따라서는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스에서는 BRB가 1인 경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사이클에 따른 BRB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큰 BRB의 냉매를 선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한다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에서는 낮은 BRB인 가스를 선호를 하는데 큰 BRB라는 거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게 되냐면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등 엔탈피 팽창을 하는 그런 냉동 사이클을 우리는 이용하잖아요. 브레이튼 사이클 같은 경우 팽창 터빈 같은 걸 이용하는 그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등 엔트로피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큰 BRB를 선호하게 돼요. 왜냐면 이 큰 BRB를 갖는다는 이 말은 다르게 보면은 이 식 있잖아요. 이거 BRB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훨씬 커지잖아요. 이 반대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그만큼 많이 내려간다는 소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륨 냉동기나 수소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온도 차를 많이 가스 상태에서 온도 차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큰 BRB의 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극저온,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도, 270도 가까운 그런 냉동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 같은 경우는 BRB를 큰 애들을 골라요. 이런 데서 만약에 일반적인 냉매 쓰고 그러면은 극저온을 만들 수가 없죠. 팽창을 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온도차가 BRB가 작다는 거는 온도차를 그만큼 적게 한다는 그런 말이니까 극저온에서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냉매들을.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BRB가 큰 냉매가 좋냐 작은 냉매가 좋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큰 냉매가 좋고 어떤 경우는 작은 냉매가 좋다. 이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고 싶은 거.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든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